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장악했습니다. 가자지구 내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난민촌에서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조만간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분쟁이 격화한 데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연설 전 사전환담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뒤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표는 정부의 대대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프로야구 NC가 가을 야구 6연승을 질주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겼습니다. 두 팀은 오늘 하루 쉰 뒤 내일 창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삼면에서 둘러싼 채 빠르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오전 민간 위성업체가 가자지구 북쪽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국경을 넘은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기갑부대는 수십 대씩으로 나뉘어 가자시티 변두리의 시가지에 진입했고 일부는 가자시티 북쪽 지역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난민촌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시간 31일 스푸트니크 통신이 알자지라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내무부의 소식통은 오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숨진 사람이 1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누적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전날 기준 8,52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곧 외국인 인질 여러 명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AFP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재자들을 통해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바이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240명 이상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엔이 구호물품 반입을 위해 국경을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가자지구 통신 마비와 정전 등에 대한 우려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도착하자 시민들이 각종 물품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 장기화로 식량과 물이 떨어지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2 weeks of full siege followed by the trickle of aid last week mean that basic services are crumbling. Medicine is running out. Food and water are running out. Fuel is running out. 유엔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하나 이상의 통로가 더 필요하다며 가자 남부와 이스라엘을 잇는 캐럼 샬롬을 추천했습니다.
and more than one entry point into Gaza is indispensable if we are to make a difference. Karim Shalom between Israel and Gaza is the only crossing equipped to rapidly process a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trucks. 이런 가운데 미국도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구호품을 운반하는 트럭 수를 시급하게 늘리고 정전과 통신 네트워크 마비에 대한 대책을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A shutdown of telecommunication imperils the lives of civilians, UN personnel, and humanitarian workers and risks exacerbating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미 국무부도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In addition, we are making every effort to restore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water. Water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its availability is crucial for the well-being of Gaza's residents. We are actively engaged to ensure that communication networks in Gaza remain operational. 미국과 유엔이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대응을 강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국제인권법은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식당 메뉴가 아니라며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확대와 가자지구를 향한 미사일 공격 등 분쟁이 격화한 데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구상을 놓고 수도권이 뜨겁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내년 2월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구체화하면서 김포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포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여당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내건 건데 경기 북부는 나쁘고 서울시는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북부가 될 바엔 서울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가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남부와 교류가 어렵고 경기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85%가 전부 교류하고 있는 서울 쪽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 정당성을 다루는 시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특별 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절차 다 거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든 아니면 또 의견 청지든 이제 건의할 생각입니다. 부반도 물론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부반도 조만간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화두로 꺼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안에 응답하는 건 정당의 의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력 전략 비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광명과 과천 등 서울과 생활권이 중첩이 되는 다른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김포가 먼저라며 다만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경기도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중앙정부나 여당이 지침을 주듯이 먼저 방향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장 의사가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 정부나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김포 편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로 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에 초점을 맞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역대 가장 낮은 2.8% 늘렸는데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설명인데 총선용 포퓰리즘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장바구니 물가 같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쓸 곳엔 써야 한다면서 생계급여 지급과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책을 소개했고 동시에 나눠먹기 카르텔 논란으로 확 줄었던 R&D 예산은 기초 첨단 기술 분야에는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 야당의 손짓하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는데 윤 대통령은 국회나 협력, 협조를 자주 말했고 부탁드린다는 말도 5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초당적 논의로 국회가 법률을 확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3대 개혁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이 보이콧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고 전 정부를 직격했는데 올해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분한 변화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 냉랭했던 분위기를 깨고 변곡점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자평인데 이런 모습이 예산 정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돌보기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인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접견실을 먼저 찾아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을 뿐 이 대표와 별도로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개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의 대대적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정연설 뒤 이어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선 야당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여야와 많은 얘기를 나눠 굉장히 기쁘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이른바 영수회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아니면 시정연설을 위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오는 7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일반 증인 협정 법정 시한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등의 출석 요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물러난 김 전 의전 비서관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건 야당의 노골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7일 대통령실 국감에는 기관에서 나온 증인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모친 집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로 경찰서에 도착한 전청조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전 씨는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포시에 있는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전 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잠실동 시그니엘은 이미 전 씨의 짐이 다 빠진 상황이라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사건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 앞에서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이어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30일 밤에는 전 씨의 모친이 남 씨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고 메시지를 보내 남 씨가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남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청조 씨는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4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전 씨가 A씨에게 결혼하자며 꼬드겨 수천만 원의 돈을 뜯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현재 전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로 조만간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동년배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초중학생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들이 단체로 피해자들의 몸을 손발로 구타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무리 중 직접 폭행에 가담한 건 10여 명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채용 전 업무 평가를 받는 시용직으로 병원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사를 앞두게 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시용 연장만 이어가다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한 20대 초반 A씨. 부푼 마음을 품고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은 시용직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도한 일을 지시받는 등 현장에서도 고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시키면서 컴퓨터들을 혼자 300개를 옮기게 하셨고요. 본인은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폰으로.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졌지만 A씨는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의 협박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너는 평가 점수 알바 아니고 이제 다른 일자리나 면접 빨리 알아봐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6월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돼 마음을 놓는가 했지만 고생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선 팀장이 해고되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A씨는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는 병원이 애당초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뽑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권리 권한이 없어. 본인이 6월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정이 됐어야 돼. 전문가들은 병원의 해고 통보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시용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확히 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불합리한 상황이죠.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바랐던 A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더 일하고 싶었는데.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원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6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소사육 농가 방제 소독에 나섭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오전보다 2건 늘어 69건으로 의심 사례 3건을 별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에 3주가 걸리는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전국 소사육 농가 9만 5천 호를 대상으로 방제 소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00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역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공공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면 공공은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통장으론 공공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 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중국에선 극심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요금소 앞엔 차들이 밀려 있는데 정작 고속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운행이 통제된 겁니다. 在大雾笼罩下，部分地区能见度不足500米，多地高速公路临时关闭沿线站口。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들은 한창 달려야 할 때 발이 묶였습니다. 高速公路高速封了，不知道几点钟能开啊。 밤새 고속도로에 갇혀 쪽잠을 청한 기사들도 부지기수. 각지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由于今天高速封路大雾到不了，现在货还没到夏庄呢。 중국 허베이성 일대엔 가장 높은 적색 안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가 높은 해안 도시 텐진의 경우 방송 전파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건조한 내륙 평원인 베이징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뿌연 하늘 그대로입니다. 단순 안개가 아니라 매연과 합쳐진 스모그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 머물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기 오염 물질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공장 가동 증가와 화력 발전소 증설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낮 동안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NC가 가을 야구에서 6연승을 질주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은 7회 원아웃까지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1차전 패디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1군 데뷔 4년차, 올 시즌 5승에 불과했던 평범한 투수 신민혁이 인생 최고의 공을 던졌습니다. 위력적이진 않지만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석구석 찌르며 아직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은 KT 타자들을 맘껏 요리했습니다. 2회 문상철에게 맞은 게 유일한 안타. 7회 알포드에게 내준 볼넷도 유일했습니다. 7회 원아웃까지 단 81개의 공으로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체인지업 컨트롤이 잘 됐고요.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항상 잘 돼서 오늘도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타선에선 박건우가 3안타로 펄펄 날았습니다. 특히 1회 벤자민의 초구를 정확하게 잡아당겨 경기장 밖에 떨어지는 투런포를 쏘아올린 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NC는 3회 김주원의 3루타에 이어 KT 1루수 박병호의 실책으로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뒤늦게 추격을 시작한 KT는 8회 오윤석의 희생타와 김상수의 적시타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9회에도 투아웃 만루의 끝내기 기회를 잡았지만 오윤석의 타구가 NC 유격수 김주원의 호수비에 걸려 땅을 쳤습니다. 가을 야구 6연승을 달린 NC는 한국 시리즈 진출에도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예상은 사실 그렇게 못했고요. 하지만 또 우리 선수단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은 하루를 쉬고 목요일 창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로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보병들과 탱크 부대가 자발리아 서쪽에 있던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력 충돌해 다수의 테러범을 사살했고 이후 하마스 은신처에 있는 터널과 무기 창고 진입로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발리아의 난민촌에서 10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재자들을 통해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계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بإطلاق دفعة كبير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عدد كبي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على أهداف مختلف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راضي المحتلة. 사리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며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아마주 미디어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두스군의 카하니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작전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하니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베이루트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도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럭 80대 분량의 구호 물품이 추가로 가자 지구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은 현지 시간 31일 이번 구호 물품 반입 규모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원조 이송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지금까지 라파 검문소를 통과한 구호 물품 트럭은 모두 144대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 등 23조 원 규모를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눠먹기 카르텔 논란으로 확 줄었던 R&D 예산은 기초 첨단 기술 분야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년 전 시정연설 때와는 다르게 지난 정부와 야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는 없었고 대신 지금의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회장 고성과 막말 자제 등의 뜻을 모은 여야의 신사협정에 따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선 민주당의 피켓 시위가 펼쳐졌고 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협의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 인사에 화답합니다. 올해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지난해와 달리 여야 신사협정에 따라 야당 의원 전원이 의석을 지켰습니다. 본회의장 내 야유나 고성, 막말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사협정을 맺은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며 손을 내민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시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장외에서는 기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 시간에 맞춰 국정기조 전환, 민생 우선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인 민주당. 대통령이 멈춰서지 않고 지나치자 여길 보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 대안이 빠진 맹탕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을 혹평하고 끝장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어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반면 여당은 정부가 혈세 낭비 요인은 차단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강화한 건전 예산, 친서민 예산을 짰다며 야당의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아주 투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으로. 올해 예산 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여야는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R&D 예산 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꺼내든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소속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수건을 당이 선제적으로 좀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편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잖은 진통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선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큰 줄기만 놓고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절차가 나뉩니다. 정부 발의를 통해 최근 이뤄진 경북 군위군과 대구시 통합은 법안 마련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계획 수립과 제출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군위, 경북, 대구 등 지방의회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 신공항에 군위군 건설이라는 공통 이해관계가 논의의 속도를 더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무산되었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김포시의회와 경기도 지방의회 모두 여야 의석수가 팽팽합니다. 지방의회의 문턱을 순탄하게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위에서도 간략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뜬금없는 소리다. 이게 지금까지 입장이고 정책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야당의 반대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모두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관할구역 변경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논의를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데 실제 성사 여부는 법안 통과의 열쇠를 진 과반 의석 민주당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통해 수도권 민심 이반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김포시에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운 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행보를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를 안긴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지역입니다. 겉으론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대표 입에서 불쑥 서울 편입 이슈가 흘러나온 건 인접 지역에서 확인된 싸늘한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당 지도부가 김포 외에 광명, 구리, 하남 같은 도시도 서울 광역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것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 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카드 중 하나로는 충분하다는 게 여당 안팎의 인식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 문제라며 중앙 정치권이 지침을 내리듯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여당 대표가 군불부터 떼는 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그냥 뚝딱 떼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민심을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터라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자칫 경기도를 갈라치려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려들 경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던 경기도 민심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가깝고 생활권이 같아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자체엔 15석 안팎의 국회의원 의석이 걸려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휘발성 강한 현안으로 급부상한 이유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밖에 오늘 회의에선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로 경제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위기 속 한국 경제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힙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7차 핵실험과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 등 북한 군사 동향을 묻고 관련 대책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정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학과 특정 전형에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했지만 입시 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지범 기자입니다.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제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지원해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학과로 앞서 A씨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이 대학은 전체 학과 중 유일하게 치의학과에서만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시에 새로 도입된 선발 전형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 인재 선발 전형과도 다릅니다. 내신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형 수시인데다 전국 치의학과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3명인 것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3명 이하 소수 선발 전형의 경우 개인 신상 특정 우려 등으로 합격생 선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국립대학교는 특정 교사에게 합격을 보장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자퇴하는 학생이 급증해 성적보다는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는 지금 이제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의대와 더불어 이공계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치과대학에서 입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벌인 15살 A군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2시쯤 논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집에 데려가겠다고 유인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거였고 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려고 강도 범행을 예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2차례나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대학 교수를 파면하라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에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다며 철회서를 제출했다가 일본 언론엔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말을 받고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경희대학교 정문 앞에 철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은 최모 교수를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철학과와 학교, 문과대 모두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들이 파면을 요구한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거짓말.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논란이 커지면서 대학 본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최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발언을 모두 취소한다며 대학 본부와 동문회에 철회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극우 성향 언론사인 산케이 신문 계열 영자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법적 처벌 이전에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문적 자유라는 명분으로 퍼지는 역사 왜곡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수의 말은 그 사회적 효과, 그 책임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보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충청남도가 세계적 기업 5곳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성장 잠재력과 성공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충청남도가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투자 설명회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앞서 투자에 나선 외국 기업인들과 토론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고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We really felt highly professional people were met in Korea and also in Frankfurt, and so we will surely consider any future investment in Korea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Chungnam province. 대규모 투자 협약도 성사됐습니다. 벨기에 2차 전지 업체 등 해외 5개 기업이 충남, 천안과 서산, 당진 등의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습니다. What we enjoy very much is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in Korea, and secondly, the speed of execution which we can achieve for our investments in Korea. These are the main drivers for our decisions to invest in Chungnam. 충청남도는 이번 투자로 앞으로 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투산단 부지를 더 늘려 저렴한 부지를 공급하고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가 국내외 1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은 약 16조 원.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방정부가 외자 유치를 늘려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가을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로 어제보다도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지방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도와 영서 지방은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는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2도, 청주 13.6도, 창원은 1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많게는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는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